자, 이번 시간에는 칸지콩 선생님의 콩밥교실 복잡한 사회 편하게 공부하자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중에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중에서 4.19 혁명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성취 기준은 두 개입니다. 먼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광복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이 확대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목표는 첫 번째는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의 정치 참여 과정을 탐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어져 왔다는 걸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한 성배 씨가 단어 몇 개를 소개해 줄게요. 먼저 민주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원리들에 통치되던 정치 제도들의 시민권의 규칙과 절차들이 적용되는 과정이 민주화라고 하는데요. 그걸 좀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힘세고 목소리 큰 아이들이 우리 학교 그네를 독차지하는 이런 짜증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규칙을 정해서 서로 순서를 지키면서 잘 차례대로 타는 거, 이런 게 또 쉽게 민주화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활동을 참여라고 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놀이를 할 건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대표를 누구로 뽑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이 투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혁명이라는 말인데요. 국가의 기초나 제도 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갈아엎어주는 게 이게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분은 1960년까지 대통령을 3번 했는데 더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960년에 있을 3월 15일 날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자기가 한 번 더 하려고 부정선거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게 되고 화가 난 대구에서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요. 3.15 부정선거 계획을 실시하지 말고 부정선거 하지 말라는 이런 최초의 시위가 대구에서 2월 달에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돈이나 물건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게 투표하도록 조작했고요. 그리고 투표가 이뤄지고 나서도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버리거나 투표함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다시 투표를 바꿔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기붕이 당선되어서 다시 한번 선거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겠죠.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은 3월 15일 날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3.15 선거 무효다,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대규모 시민들이 시위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에게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고 죽기도 했죠. 그러다가 사라졌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바다에서 시체가 되어서 죽은 상태로 바다 위에 떠오르게 된 걸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본 시민들은 분노가 완전 엄청 하늘을 치솟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보고 난 뒤 전국에서 시민들이 4월 19일 날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에 참여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좀 물러나라,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 이런 말 하게 됐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허정이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과도 정부가 생기게 됐고요. 이게 정부가 옮겨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민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부 노력하고 애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했던 건 크게 3가지였어요.
3.15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너네 그때 잘못했으니까 다시 하자 이거랑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독재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 시민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 4.19 혁명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이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잘못된 정권은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이걸 여기서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4.19 혁명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4.19 혁명에서 시민들이 원했던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9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할 일은 강의를 잘 듣고 노트 정리도 잘 해주시고 부모님 확인도 받아주시고 궁금한 점 질문도 꼭 써서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즐거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